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영국 시장의 불안 등이 겹치면서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특히 다우지수가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6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3만 선이 붕괴되는 모습, 연저점이 경신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장 대비 1.62%가 이렇게 내려갔고요. 종가 29,59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S&P 500 지수 1.72% 내려가면서 3,6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8%가 넘게 밀렸습니다. 1,867포인트에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키워드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표로 확인되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시장의 불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보실 텐데 미국의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이 PMI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조업 PMI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9월 서비스 PMI 예비치가 49.2로 나오게 됐는데요. 직전월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축 국면이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51.8을 기록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 기업 활동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표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긴축 기조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은 더 깊어질 테니까 투자 심리는 이에 따라서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영국 시장의 이야기죠. 영국에서도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소식이 한 가지 좀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감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감세안의 규모 자체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영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영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펼친다라고 지금 소식을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곧 영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다라고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체 업종평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섹터 11개 업종이 모두 좀 밀렸죠. 평균적으로 1.72%가 내려갔습니다. 평균도 사실 낮지만 11개 업종 전 섹터가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좋은 섹터가 없었다는 거죠. 시장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 8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그야말로 급락세를 연출하게 됐죠. 에너지 섹터는 무려 6% 이상 6.75% 떨어지면서 단연 큰 낙폭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낙폭을 보였던 업종이 경기 소비재 이수쪽 섹터입니다. 2.29% 내려갔죠. 경기 소비재 가운데서는 사실 소매나 소비 내구재, 소비자 서비스 이런 쪽도 물론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 가운데서 자동차와 부품 쪽이 4%대 급락세를 보였죠. 바로 이 가운데 속한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 테슬라의 뚜렷한 하락이 섹터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재 업종 2% 넘게 밀렸고요. 산업재부터 필수 소비재, 금융, IT를 비롯해서 전 업종이 모두 밀렸고 그나마 낙폭이 덜했던 쪽, 선방했던 쪽은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는 0.54%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 맵을 보시면 온통 빨간불이 좀 뒤덮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 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바로 드러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총일인 애플부터 뚜렷이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애플 보시면 전장 대비 1.5%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애플도 1.5% 내려가면서 뚜렷이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요새 주가 흐름이 기록적인 저가 수준을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날도 하락하면서 1.27%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에 통신 서비스 쪽에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그리고 메타까지도 이렇게 뚜렷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하락 마감이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를 대표하는 아마존과 테슬라 이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여기는 뚜렷하게 낙폭이 더 컸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 AI 데이 중요한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창문 안전 문제로 차량의 110만 대 리콜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자, 이런 점이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죠. 전장 대비 테슬라는 무려 4.59%가 뚝 떨어지면서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게 3%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악재 요인이 불거졌습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 프라임의 이용자 가입을 유도하고 또 취소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를 미국 당국에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악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좀 뚝 떨어졌죠. 3%가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날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우려와 강달러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WTI 기준으로 80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에너지 섹터에서 뚜렷하게 빨간불이 더 짙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 엑손모빌과 함께 쉐브론 이런 종목이 각각 5에서 6% 이상 급락세가 연출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밖에 이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이 불기둥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급락세가 연출되는 모습 바로 에너지 섹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가장 선방했던 쪽은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가운데로 좀 옮겨가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헬스케어와 또 필수 소비재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쪽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최근 짝에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를 최선호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다른 헬스케어주도 최근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최근 짝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각각 14.6%, 1.3% 올랐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일단 존슨앤존슨도 이달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일라이 릴리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반면에 좋은 흐름 보여줬던 화이자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쪽이 시장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실 텐데요. 역시 반도체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기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일단 뭐 비메모리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엔비디아도 일날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뭐 퀄컴이나 인텔 그리고 뭐 브로드컴까지 모두 다 1%대에서 2% 가까이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 AMD도 물론 같이 하락이었죠. 반면에 이쪽에서 그나마 선방했던 쪽이 메모리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란불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랜리서치 이렇게 뭐 반도체 장비 쪽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이날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금융주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이 금리 인사 국면 속에서도 금융주들 일제히 하락입니다. 특히 은행주들이 많이 밀렸죠.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모두 다 일제히 하락한 모습, 1에서 2%대 뚝 떨어지는 모습이 이날 연출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결제 관련해서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뚜렷하게 하락을 연출했습니다. 1% 안팎의 하락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컸습니다. 자, 옮겨가 보시면 이쪽에 이 철도 쪽, 산업재 쪽에서는 철도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 패시픽 같은 종목들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한 물류업체죠. 이 페덱스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이렇게 기계 쪽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 이 날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좀 옮겨가 보시면 대표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필수 소비재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어주 성격으로 투자 전망은 뭐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월마트가 최근 주가 흐름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날도 2.5%가 뚝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코스트의 경우에도 실적 호재가 있지만 주가 아직도 비싸다는 판단 속에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이날장 코스트코는 4%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특징주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 페덱스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한 페덱스가 요금을 올리고 구체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페덱스는 특송과 지상, 가정용 택배 요금이 평균 6.9% 인상이 되고 그리고 화물 운송 요금도 7.9%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페덱스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최대 22억 7천만 달러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사를 내놓고 있게 된 거죠. 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페덱스 실적 쇼크로 사실 9월 16일이죠. 20% 이상 이날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 상황도 사실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52주 신저가 이날 기록이 됐고요.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크게 좀 내려왔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도 주가 주당 150달러를 깨고 내려왔고요. 종가는 14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트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고형 할인마트의 대표주자죠. 이 코스트코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기에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커진다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좀 주가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 후에 최근 인건비와 그리고 운임비 상승으로 영업비용 부담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된 거죠. 이런 점이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트코 차트 보시면 지금 보면 주요 이평선들 모두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일선에도 걸쳐져 있지 않은 모습이죠. 이날 보시면 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는 주당 46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4% 넘게 빠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상황 확인해 보시면 이날 유럽 시장도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한 가지 소식,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감세안에 대한 소식이 악재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최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 발표가 됐죠. 이러한 소식에 파운드화 가치가 이 달러화 가치에 비해서 1985년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파운드와 달러 환율이 페리티, 그러니까 등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에 영국 국채는 물론이고요, 유럽 국채가 일제히 매도세에 시달리는 점도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주요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자, 먼저 독일 닥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2% 가까이 내렸죠. 1.97% 내리게 되면서 12,28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도 이쪽이 특히 낙폭이 좀 컸습니다. 2.28%가 뚝 떨어지면서 5,78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푸치백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떨어지면서 7,000선을 조금 웃도는 수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좀 하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후폭풍과 강력한 통화기축 예상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점이 일제히 악영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강달러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급락으로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5.69%가 뚝 떨어지면서 80달러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종가 78.74달러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달러 가치 강세 속에 달러의 단기 대체제인 금값도 은값도 그리고 뭐 구리 가격까지 모두 좀 밀렸습니다. 보시면 특히 구리 가격이 3% 넘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도 1.5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미국의 국채금리 오전에 일제히 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후 들어선 그 기세가 좀 수그러들었죠.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2.1bp 하락이었죠. 3.687%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 지수가 3만 선도 좀 깨졌습니다. 분위기 참 좋지 않은데요. 그럼 간밤에 있었던 증시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9월 FOMC의 쇼크가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7% 안팎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3만 선이 붕괴되면서 연 최저점을 기록했고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 지수가 4%, S&P 500은 4.65, 나스닥은 5.07%가 하락한 건데요. 반면 월가의 공포심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9%가 급등한 29.9로 마감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으로 0.75%포인트 올리는 등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영국과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잇따라 금리를 올렸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전 세계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으며 영국의 파운드화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고 영국 정부가 감세를 비롯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졌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가 4% 넘게 내리면서 침체 우려를 더했던 가운데 S&P 500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 그중 에너지가 6.75% 급락하면서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두드러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채권 시장의 급락, 즉 금리의 상승이 아직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비교적 안전하고 고정적으로 수입을 제공해줄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채권 가격의 상승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투자자들은 불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기존의 투자 자산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채권이 지난 금요일 한때 4.2%에 근접하는 등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불황의 충격이 끝나지 않았고 최근 몇 주 동안 채권의 붕괴는 신용 스프레드의 고점을 의미한다면서 주식의 저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와 글로벌 시장들도 반응하면서 이제 인플레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은 여전히 현금과 상품, 채권과 주식을 능가하는 변동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자들은 정책 조정과 정책 신뢰성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단기물에 금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창설 이후 110년 만에 최대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지난해 통화 긴축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비판하며 연준이 금리 인상과 통화 정책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을 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022년에나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건데요. 최근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에 미국의 중산층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준이 물가 상승의 목표치인 2% 회복을 위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실업률을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스트리밍 업체 푸버TV에 매수를 추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웨드부시가 지금이 전년 대비 주가가 75% 하락한 수준이어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스트리밍 업체인 푸버TV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응했다는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 푸버TV의 주가가 7.9% 상승해 $4.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웨드부시 측은 이 회사는 최근 마친 투자자의 날에서
2025년까지 목표한 채산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 조달과 비용 절감 등 현금 보유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연방은행의 8월 전리 활동 지수, 달라스 연방은행의 9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며 웹코 인더스트리즈, 배치 잉크, 루비콘 테크놀로지, 탑십스 잉크, 펜골드 네트워크, 키에너지 솔루션스, 그리고 프랭클린 와이어레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